안녕하세요. 오늘은 멘톨 샴푸 만들기를 할 건데요. 제가 샴푸 만들 때는 첨가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긴 머리용으로 만들 거라서 보습제 성분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샴푸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제수가 필요합니다. 정제수를 300g을 계량을 해서 필요한 첨가물들, 분말 종류들 잘 녹여줄 거예요. 보통 샴푸 만들 때 핫플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해서 가열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핫플레이트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보습제는 솔비톨이에요. 알코올계 보습제죠. 솔비톨 5g을 넣고요. 그 다음에 케라틴 분말,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단백질 성분이죠. 이거는 1% 해서 10g 넣을 거예요. 오늘 샴푸 만드는 양은 1kg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첨가물을 한 1% 정도로 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케라틴 10g 넣어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식이유황. 유황 성분은 드시면 무릎 관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죠. 이제 화장품에 사용을 하실 거, 식이유황을 넣게 되시면 염증에 좋고 또 비염증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식이유황은 솔비톨과 똑같이 5g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판테놀 분말. 디판테놀은 비타민 B5인데요. 샴푸 만들 때 사용을 하시게 되면 머리카락 수분 보유력을 올려줘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지 않게 해주는 재료가 되겠죠. 디판테놀 분말은 1%, 그래서 10g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그냥 정제수에다가 한꺼번에 계량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째로 넣으셔가지고 10g 잘 맞네요. 넣으셔서 1차로 먼저 저어서 녹여주실 거예요. 보시면 케라틴이 이렇게 덩어리가 잘 지거든요. 그러면 비커 벽면에 주걱으로 으깨어서 잘 녹여주세요. 이렇게 1차로 먼저 녹고 나면 이제 핫플레이트 사용하시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60도 가량으로 해서 녹여주세요. 그래서 미리 제가 녹여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맑게 다 녹았거든요. 이렇게 맑게 지금 물 상태로 녹아 있는 상태에서 먼저 점증제를 넣을 거예요. 점증제, 이거는 글루카메이트 옥수수 점증제로서 샴푸 또는 젤 타입 만드실 때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온도가 30도 이상 되면 잘 녹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먼저 정제수 녹인 물을 온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넣으시면 이게 빨리 잘 녹아요. 보시면 덩어리가 없이 잘 녹아요. 글루카메이트를 녹인 여기 지금 정제수 상태에서 우리가 점증제, 점도를 생기게 해주는 거를 한 가지 종류를 더 넣을 거예요. 폴리쿼터라고 하는 재료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넣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증제 종류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글루카메이트하고 폴리쿼터하고. 폴리쿼터가 들어가야지 린스 한 효과 있죠. 그 효과가 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글루카메이트만 가지고는 머리카락을 다 헹구고 나서도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쿼터를 사용을 해서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폴리쿼터 양이 많아지면 두피가 조금 가렵거든요. 그래서 폴리쿼터는 조금 줄여주고 대신 글루카메이트를 반반씩 나눠서 제가 적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다 녹고 나면 멘톨 비누 만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알코올에 잘 녹고요. 그리고 40도 이상 되면 또 잘 녹고요. 그래서 1% 해서 10g을 넣어서 녹여줄 거예요. 온도가 40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녹여주시고, 녹일 때 향 맡으신다고 코를 비커 가까이 대시면 많이 코가 자극적일 수 있어요. 코가
완전 뻥 풀린다는 느낌.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시고 녹여주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멘톨이 다 녹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름에는 멘톨이 참 많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죠. 1% 이상 사용을 하니까 조금 자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1%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두피가 또 조금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작게 0.5%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1%가 제일 적당해서 제가 1% 적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녹은 게 눈에 보여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저울은 제가 나중에 사용을 할 거고요. 미리 계면활성제 종류,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사용할 계면활성제 종류가 4가지예요. 처음에 따뜻한 상태에서, 다 녹인 상태에서 애플워시, 사과에서 추출한 애플워시, 애기들 젖병 세정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애플워시 50g을 넣어서 저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코코베타인 오리진, 양쪽성 계면활성제, 액상타일이죠. 일반 코코베타인보다 조금 더 등급이 높아요. 코코베타인 오리진은 175g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 에리스, 디소디움 라우레스 설보석시네이트라고 하죠. 에리스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에리스를 안 넣고 샴푸를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요. 에리스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세정력 담당에 있어서 에리스가 가장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에리스를 안 넣고 만든 거는 아무래도 조금 개운함이 덜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리스를 코코베타인 오리진이랑 동량으로 해서 넣어서 같이 합해 주시고요.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점도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나코파, 이렇게 해서 다 섞어주시면 상태가, 글루카메이트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점도가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것처럼 점도가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한약재 첨가물을 하나 넣을 건데, 이거는 빙나무 추출액이라고 해서 아토피에 좋고 두피에 좋고, 머리카락 사용을 해보니까 머리카락을 조금 더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빙나무 추출물을 넣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정제수를 사용을 했는데, 정제수를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녹차물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어성초물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뭐 페퍼민트 워터, 로즈마리 워터,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겠죠. 그러면 정제수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럭셔리한 샴푸가 되겠네요. 이렇게 다 저어주신 다음에 폴리커터를 계량을 할 건데요. 폴리커터를 글리세린, 어성초 팅처한 글리세린에 먼저 점증을 시킬 거예요. 분사를 먼저 시킬 거예요. 글리세린 팅처한 거를 10g, 글리세린과 에코 슈가 보습제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보습력이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에코 슈가 보습제도 10g, 총 20g 되겠습니다. 20g 하고 나서 폴리커터를 사용을 하실 건데,
제거가 되죠. 폴리커터 5g 사용할 거예요. 5g. g을 먼저 글리세린과 에코슈가 보습제에 잘 분산을 시켜주세요. 덩어리가 뭉쳐있지 않게 잘 골고루 섞어서 분산을 시켜주신 다음에 계량에도 다 섞어둔 샴푸액에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렇게 가열하는 방법을 하실 때는 폴리커터를 정제수와 계면활성제들을 다 합한 상태에서 소상층에 폴리커터를 먼저 녹여요.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커터를 먼저 녹인 다음에 60도까지 가열하시면 폴리커터가 점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점증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글리세린에다가 폴리커터를 분산을 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첨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저어주시고요. 조금 많이 저어주시면 좋겠죠. 블렌더가 있으시면 블렌더로 한번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잘 섞어주신 다음에는요, 첨가물을 넣으실 건데, 자, 첨가물이 좀 많죠? 어성초 추출물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죠. 샴푸 만들 때 어성초 추출물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목욕실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존제 성분을 2가지 이상 사용을 해서 보존력을 조금 강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약재를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약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보존제 종류를 2가지 이상 넣어주시면 훨씬 좋겠죠. 인디가드 한방 보존제 10g, 해서 저어줄게요. 주로 아로마 오일을 많이 넣는데 아로마 오일로만 가지고 만드니까 아이들이 향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향을 사과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사과향을 5g을 넣을 거고요. 1kg 만드는데 사과향 5g, 나머지 아로마 오일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로즈마리 오일 20방울,
티트리 오일 20방울, 페퍼민트 오일, 블렌더 있으신 분들은 블렌더를 한번 갈아주시면 훨씬 좋고요. 점증이 이것보다 조금 더 쫀쫀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면 점도가 조금 더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 제작 과정은 다 끝이 났습니다.